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2월 24일 부류의 고전적 노작 수산부문을 죽혀 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은 해안 연선이 길고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산부문을 죽혀 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준 고귀한 지침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수산부문을 죽여 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당에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수산업에서 기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해야 할 때에 대한 문제, 물고기 잡이 방법을 과학화하고 고깃배와 어구의 현대화순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화 양식을 대대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산 부문 앞에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단풍호 계열의 고깃배들도 마련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보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작이 발표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도 12여 차나 수산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가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당 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군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결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어로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황금의 새 역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노작이 발표된 후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때인 2015년 3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공장을 찾으시오 오구 실태들을 하나하나 여야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수산 부문들의 요구하는 오구들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인조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공장은 경전에 비해 생산 능력이나 부지 면적이 8배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곳에 온 곳은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가 사회수산 부문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고깃배의 현대화와 과학적인 어로 방법을 확립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인민생활과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산 부문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황금의 역사의 대문을 기어이 열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정력적이며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수산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과학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됐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양호와 양식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어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24년 7월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에서 역사적인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를 소집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각 지방의 경제적 자원과 잠재력 총체를 실정에 맞게 적극 개발 이용하여 지방경제를 결정적으로 축혀 세울 때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바닷가 양식업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날 협의에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신포시 풍호동 앞바다 수역에서 다시마와 밥조개 양식을 잘하면 적파가고 경제력이 약한 우리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태로 훌륭히 꾸려서 신포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겠다는 은정거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셨습니다.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새시대 바닷가 양식업의 표본으로 일도 세워주시오. 해안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에 휘양한 전망을 열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보다 더 특색 있고 훌륭한 수산기지를 락원군에 건설할 때 대한 용의로운 과업을 제시하시고 바닷가 양식에서 락원군 특유의 새 경제를 개척하도록 뜨겁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의 식탁 위에 사회주의 바다 향기가 넘쳐나게 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조론회의에서 제시된 수산물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위대한 승리의 첫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영웅세대의 조국소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열이 안고 함경남도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 선원들이 전쟁 노병들인 박문영, 한흥칠, 윤인숙 동지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 4.4 18년대 상봉 모임에서 전쟁 노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안고 조국의 촌토를 용의롭게 사수한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영웅적 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인민한테 녹아났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경애한 제5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용도 밑에 항일 선열들의 전통을 이어서 경애하는 제5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의 배짱으로서 진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학생 선원들이 전승세대의 조국소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 선열들이 한 생을 다 바쳐 지켜온 이 땅, 고마운 이 제도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을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어에 단피로 사가으리 고진 산딸기가 전쟁 노병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학생 선원들은 수놈했던 전하의 나날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키며 오직 승리를 향해 파석을 해치운 전승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옥색에 이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 노병들이 싸우는 고지에서 치료소 지킨 이 이빨 끝까지 지켜주길 바랍니다. 전 세대 조국 방위자들의 고귀한 독시스민 공화국기를 넘겨받은 학생 선원들은 조국 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총대로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전쟁 노병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쌓은 삶이야말로 가장 감넉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순시대의 러병 동지들처럼 청대병사가 되어 영원한 승리의 치를 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 선원들은 전시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간철로 단천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해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 계획한 공사 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 지휘조에서는 다음 단계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과 함께 공사에 연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건설 장비와 기공구들을 원만히 갖추는 데 중심을 두고 시공 단위별 설비 및 기공구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번에 설비 기공구 전시회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크고 앞으로 기계화 비중을 높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단이 이번 전시회는 설비 애호관리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건설 장비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공사의 질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단천발전소 건설장으로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한태울 동지를 비롯한 원군 미풍 열성자들이 조선인민군 림용철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을 찾아 성의 있게 준비한 원호물자들을 넘겨주면서 그들을 적극 거무해 줬습니다. 강원도에서 대규모 축산기지로 전변된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의 수십 대의 조든만용 경운기와 보리싹 재배용기, 비료, 방막을 비롯한 많은 용농물자들을 마련해서 보내줌으로써 당의 축산정책 실현을 위해 혼신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 줬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더 당연히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600여 정도의 인공수방 개량 사업과 방풍림 조성 사업, 고기조 겸용 품종 개량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독급기관들과 총진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 지방공업 공장들이 건설되게 될 군들의 원료기지 활성화를 위해서 5천여 톤의 도시거름을 마련해서 군 원료기지 사업소들에 보내줬습니다. 온 나라가 새로운 증산운동으로 기적적 성과들을 쟁취할 때에 한 당중앙의 허세를 받들고 떨쳐나선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많은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 인재 역량을 적극 개발시키고 효과 있게 동원 기용해서 생산 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경제부문 소식을 맡아 보도하는 우리 기자 촬영가들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100여 개에 달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취재 방영했는데 이 과정에 찾게 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생산 활성화의 동험이 높이 울리고 있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또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는데 이 공장의 인재 육성, 인재 관리 경험이 참으로 시사적이었습니다. 1958년도에 창립돼서 현재까지 근 70년의 전선 생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공장이며 기계공업 부문에서 앞장선 본보기 공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와 만난 많은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모든 직장과 작업반들마다 기술인재 역량이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생산을 지속적으로 창성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이 세운 올해 증산 목표도 이런 인재 역량의 토대에서 면밀하게 계산된 실현 가능성이 확고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는 기술인재 육성을 첫째가 하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계획적으로 또 전망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현재 공장 종업원 수의 60% 이상이 주간대학 또는 원격 교육학부 졸업생이며 해마다 많은 종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원격 교육학부에 입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책임일꾼 동지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 올라올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공장에 필요한 인재들은 공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콩나물 기듯이 품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야 훌륭한 인재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품을 아끼지 않다니까. 공장에서 우리 본격 교육 학생들의 학습 보장 사업을 제일 첫 번째로 넣고 그 다음에 학습 조건 보장 사업,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교류를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직장별로 직장장들이 홍보를 tum쪽으로 맡아서 홍보엔 종용도 알아보고 여기 한 60명 정도의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우리 본격 교육 학부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한 동무들입니다. 우리 여기 13명의 학사도 있고 창의관 명수, 새 제품 개발에 동안 꾸준하게 벌려던 가정에 이
직장 작업반들에는 안순국 부기사장 동지는 이달에만 해도 공장의 기술 인재들 속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기술력 신안들, 증산 절약 방안들이 나와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첫 달 인민경제계획을 10여일이나 앞당겨 완수한 데 이어서 현재도 매일 전선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인재 육성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 단위에 필요한 인재들을 자기 손으로 품들여 키워나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지속적인 생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경공업과 제약공업, 농업과 축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랑랑 효소 공장에서 올해에 들어와 여러 가지 용도의 효소 제품들을 새로 개발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공장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 느낀 바이지만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효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생산과 과학 연구가 일체화된 단위로서 기술 역량,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소 공장은 다른 생산 단위들과는 달리 효소를 전문 연구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장에서 3년째 연구소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생산 현장과 연구 단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연구 성과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 도입해서 운이 날 수 있게.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 일꾼들부터가 생물산업 부문의 인재들인데 권용진 지배인 동지는 생물학 박사로서 이 분야에서 40여 년간을 사업하면서 효소 공장을 직접 설계했고 올해 32살인 정일환 기사장 동지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효소 제품들을 개발한 그 새세대 인재라고 합니다. 현재 효소기술연구소 연구사들의 평균 나이는 29살이며 이들이 과학연구와 새 제품 개발,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기초식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당의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을 받들고 전국 각지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식료공장들, 그다음에 일용품 공장들, 여기에 필요한 효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연구 종자로 잡아치고 여러 가지 효소 제품들을 충분히 생산하고 그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토쟁 강령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오리의 줄기찬 요정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끊임없는 진보와 피약을 이룩하자면 이 단위들에서처럼 일꾼들부터가 인재가 되어야 하며 인재 육성, 인재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인재 중시, 바로 여기에 증산 절약의 방도, 생산적 역량의 근본 비결이 있습니다. 카나다의 남동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베크주와 온태오리오주에서는 50cm 이상의 눈이 내렸으며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는 눈 폭풍으로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천연두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3개 나라에서 1만 9,540여 명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그중 4,830명이 확진되고 19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륙적인 원숭이 천연두 전파의 중심지로 되고 있는 민주공고에서는 무장 분쟁으로 검진 사업이 중지됐으며 중요하게는 분쟁 지역의 원숭이 천연두 치료시설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피난하면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 서장은 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대규모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펭귄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남극 대륙의 로스에 있는 온화한 섬에 펭귄새 보호구를 설정해 놓고 2019년부터 펭귄새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에서는 남극 대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델리 펭귄이 서식하고 있는데 7,000년 전부터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보호구는 바다 생물 원천이 풍부하고 자연적인 생태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펭귄들의 소식에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으로는 해마다 2만 내지 3만 쌍의 아들리 펭귄들이 번식을 위해 모여들고 있는데 올해만도 2만 9천여 쌍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건설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록 높은 조련제입니다. 이 조련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기를 조련물로 이용한 것입니다. 조련제는 수지방막과 특수한 소미로 만들었는데 여러 겹의 소미층 사이에 공기를 채워넣어 조련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조련제는 독특한 구조로 해서 랭온 침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오물을 이용해서 만든 바닥재입니다. 두께가 20mm인 이 바닥재는 화학물질에 대한 견딜성이 높고 매우 유연하며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바닥은 물론 건설장이나 림시도로, 주차장 등 임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솜유 휘틀입니다. 물주머니처럼 생긴 휘틀은 설계대로 형태를 맞춰 이어놓은 다음 주머니 안에 콘크리트 혼합물을 부어넣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혼합물이 굳어지면서 든든한 휘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휘틀은 각종 물길 건설에 매우 효과적인데 보통 한 달이 걸려야 할 작업량을 이틀 동안에 끝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성능 높은 제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분기는 크게 원료 주입통과 교반통, 제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 주입통에는 스크류식 공급기가 있어 주입되는 원료의 양과 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줍니다. 다음은 교반통에서 원료의 증기를 쏘아주면서 필요한 액체와 교반합니다. 증기는 원료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교반할 때 혼합기축은 분당 최고 300회 정도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분 공정에 넘어갑니다. 이때 원료는 원통형 고리 모양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압축됩니다. 다음 제분 공정에서는 로라바 고정 날개들이 회전하면서 알갱이 모양으로 된 원료를 알맞는 크기로 가루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상 상태와 예견 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대기 상대 습도 상태를 먼저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 지역에 눈과 비가 적게 내린 것으로 해서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낮부터는 상대적으로 남쪽에 더운 공기가 흘러들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아지면서 추위가 풀렸습니다. 앞으로 3월 초까지도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가 한결 따스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과 같이 건조한 시기에 기온이 높아지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입산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감시와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등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의룡화 21.3도, 낮 최고 기온은 의룡화 15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의룡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랑림과 운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3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와 황해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주로 개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와 밤 사이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전과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5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한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개겠으나 밤한때 다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개겠으나 밤한때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고 강원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라선시 윤안수욕과 함경북도 청진시로부터 명천군까지의 윤안수욕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더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조선동이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조선동의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에도 조선동이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강원도의 먼바다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라선시 요난수욕과 함경북도 청진시로부터 명천군까지의 요난수욕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조선동이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의 먼바다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과 27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6일이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